항감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을 줄여주어 봄철 최고의 보약이라 불리는 머위. 하지만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위를 보약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콩팥을 녹이는 맹독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60세 이후 머위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하룻밤 새 소중한 장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간 독성 물질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와 100g당 680mg에 달하는 엄청난 칼륨이 머위 속에 무서운 얼굴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미 여과 기능이 10% 이상 떨어진 콩팥에 이런 고농축 독성 물질과 칼륨이 쏟아져 들어오면 혈류의 압력이 급상승하여 사구체 여과망이 찢어지고 심장이 멈추거나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은 이런 치명적인 의학적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몸에 좋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매일 식탁에 머위를 올리고 계십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는 무서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 응급실에 실려 오실 때쯤이면 이미 의사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소 가장 흔하게 드시는 방식 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머위의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남은 콩팥 기능을 완벽히 지켜내는 의학적 방패 세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부족해 길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식습관의 비밀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간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콩팥 환자들을 직접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아픈 것은 금방 느끼시지만 우리 몸속의 거름망인 콩팥이 늙어가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신장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은 40세를 기점으로 매년 1%씩, 즉 10년마다 약 10%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60대나 70대가 된 여러분의 콩팥은 20대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20%에서 30% 이상의 소중한 역과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가 닳고 여과망이 헐거워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뭉치들이 수백만 개가 모여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 혈관들은 외부 자극과 독소에 매우 민감합니다. 젊을 때는 머위 속에 든 고농도의 칼륨이나 약간의 천연 독성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튼튼한 사구체가 이를 충분히 감당하고 걸러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여과 장치의 절반 이상이 이미 기능을 잃거나 흉터로 변해버린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성분들이 갑자기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아산병원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30%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의학적 사실은 콩팥 기능이 70% 가까이 떨어져서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도 우리 몸은 그 어떤 통증이나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온다고 해서 내 콩팥이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장기이기에 예방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다양한 건강즙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다려 드시는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들이 평생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 기계에 피를 맡겨야 하는 비극을 막는 가장 큰 자비이자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낡아버린 필터에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완전히 망가져 버리듯 노화된 콩팥에 무분별하게 성분을 쏟아붓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장기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콩팥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딱딱해지고 혈류가 줄어들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분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젊은 시절만 생각하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낡은 트럭에 과적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최악의 사약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위를 농축한 머위즙이나 진한 머위차를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처치했던 68 새 박동수 아버님의 사례를 통해 이 위험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셨던 아버님은 콩팥 건강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진한 머위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포씩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지며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님의 혈중 칼륨 농도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생명이 위급한 5.5mg당 이상인 고칼륨 혈증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머위는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재료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머위 100g에는 무려 680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혈압약 중에서 ARB 제제나 ACE 억제제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칼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의 칼륨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노화로 인해 여과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콩팥은 이 과도한 칼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압약이 칼륨의 뒷문을 잠그고 있는데 입으로는 고농축 머위즙이라는 칼륨 폭탄을 계속 쏟아붓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근육이 마비되어 예고 없이 멈춰버리는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동수 아버님 역시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릴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구매하신 그 머위즙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농축된 머위즙은 보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맹독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천연 식재료는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만 의학의 세계에서는 양이 곧 독을 결정합니다. 나물을 반찬으로 조금 드시는 것과 성분을 수십 배로 농축한 즙을 마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축된 머위즙이나 진한 액기스를 드시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콩팥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칼륨으로 인한 심장 마비는 구조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건강 관리가 오히려 비수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이 위험한 조합을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사약 궁합은 바로 데치지 않은 생머위를 술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머위의 쌉싸름한 맛을 그대로 즐기기 위해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거나 안주로 삼으시는데 이것은 간과 콩팥을 동시에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력히 경고하는 의학적 내용에 따르면 머위 식물 자체에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화학 공장인 간에 들어오면 미세한 간 정맥을 막아버리고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괴사시켜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특히 평소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간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하느라 이미 지치고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머위에 천연 독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의 방어 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0일 새 최영호 아버님의 사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건강을 아주 자신하시던 분이었고 쌉싸름한 생머위 잎에 삼겹살을 싸서 소주를 곁들이는 식습관을 오랫동안 즐겨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과 함께 온몸에 기운이 없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심하게 붓기 시작하여 급하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 범위의 수십 배로 치솟아 있었고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콩팥까지 급격히 손상되는 간신증후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자 그 독소들이 그대로 혈류를 타고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를 공격하여 여과 장치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간과 형제와 같아서 간이 독소에 의해 무너지면 콩팥도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일시적으로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가 정지되는 매우 심각한 응급 상황입니다. 생머위 속에 숨어 있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운 열을 가해 데치고 찬물에 충분히 우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지식을 모른 채 그저 건강에 좋은 산나물이라며 생으로 드시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장기를 맹독 속에 던져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과 냉장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려고 준비해둔 데치지 않은 생머위나 덜 익은 머위, 나물이 있다면 가족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지금 즉시 치우셔야 합니다. 콩팥과 간은 한번 망가져서 흉터가 생기면 과거에 깨끗했던 상태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미 간 질환이 있거나 평소 술을 자주 드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머위 섭취는 하룻밤 사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평온했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수술실과 병실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머위에 유익한 항산화 성분만을 섭취하고 이 치명적인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리법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의사로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작은 실천이 고통스러운 투석실 생활 대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최악의 사약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머위 장아찌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봄철에 수확한 머위를 1년 내내 두고 드시기 위해 소금과 간장에 푹 절여 장아찌를 만드십니다. 쌉싸름한 맛과 짭조름한 간장의 조화가 입맛을 돋우는 보약 반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 60대 이상의 늙은 콩팥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나트륨 폭탄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투석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바로 이런 짠 장아찌 종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 분석 자료를 보면 머위 장아찌 100g에는 무려 100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 제한량인 2000mg의 절반을 단 한 끼 식사만으로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역과 기능의 30% 가까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낡아버린 콩팥 혈관 속으로 고농도의 나트륨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치솟는 고혈압 상태가 발생하며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 모세혈관은 이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얇은 종이 필터에 강한 수압을 쏘면 구멍이 뚫려버리듯 여러분의 사구체 역과망은 한번 찢어지고 흉터가 생기면 현대의학으로도 결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사구체가 하나둘씩 파괴되어 기능을 잃게 되면
결국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평생 기계에 피를 맡겨야 하는 혈액투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석실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온몸에 피를 기계로 돌리며 남은 여생을 보내는 삶이 전혀 두렵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발로 자유롭게 걷고 싶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고통스러운 간병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간곡한 의학적 경고에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머위 장아찌부터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입을 즐겁게 하는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칼날과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수술실과 응급실을 거치며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런 사소한 식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에서 드리는 정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생명 살리는 정보를 더 많은 분에게 전달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병원 신세를 지지 않도록 돕는 가장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위를 먹는 목적은 건강해지기 위함이지 콩팥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바꿀 수 있지만 한 번 망가진 사구체는 절대 되살릴 수 없다는 냉혹한 의학적 진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무서운 경고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겠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의학적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위를 냉장고에서 꺼내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조리법만 알고 있다면 머위는 콩팥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위 속에 숨겨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간, 독성 물질은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순옥 여사님의 사례를 보면 이 조리법의 위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며 투석 직전에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의학적 조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식단을 관리하신 결과 하락하던 콩팥 기능 지표가 멈추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법의 핵심은 바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3분 이상 충분히 데쳐낸 뒤 찬물에 1시간 이상 담가서 독소를 우려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금은 끓는 점의 온도를 높여 머위 조직 깊숙이 박힌 독소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뜨거운 열기는 독성 물질의 화학적 결합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여러 학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짧은 과정만으로도 간과 콩팥을 파괴하는 독성 물질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독기를 완전히 빼낸 머위를 무칠 때 가장 중요한 짝꿍은 바로 저염된장입니다. 된장은 한국의 위대한 발효식품으로 그 안에는 수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과 대두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노폐물을 분해하여 콩팥의 해독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보조 해독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머위의 식이섬유와 된장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독소 생성 자체를 줄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의학적 전제 조건은 소금 함량을 대폭 낮춘 저염 된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경고해드린 나트륨 폭탄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발효식품의 이점만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김순옥 여사님처럼 조리 방식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됩니다. 콩팥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는
뜨거운 물과 시간이라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쌉싸름한 맛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소홀히 하시지만 의사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짧은 1시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평생 투석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연이 준 선물인 머위의 항감 성분과 비타민만을 안전하게 취하고 콩팥을 찌르는 칼날과 같은 독소는 물속에 남겨두고 버리십시오. 콩팥은 침묵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보여주는 작은 정성과 과학적 실천이 이미 지쳐버린 사구체 필터를 보호하고 남은 인생을 병원 기계가 아닌 자신의 장기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두 번째 의학적 방패는 바로 우리 식탁의 숨은 보물인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단순히 장기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혈관 덩어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벽에도 만성 염증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 내피세포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이 미세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때 머위 나물의 들기름을 듬뿍 곁들여 드시는 것은 낡은 수도관의 녹을 제거하는 강력한 세척제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들기름 안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름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씻어내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혈류의 저항을 낮추는 탁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콩팥의 사구체 필터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산소와 영양을 받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뻣뻣해진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지쳐있는 콩팥 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많은 어르신이 단순히 고소한 향 때문에 들기름을 사용하시지만 전문의 입장에서 들기름은 콩팥 혈관의 만성 염증을 잠재우는 가장 천연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전입니다. 머위의 식이섬유와 들기름의 좋은 지방 성분이 만나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관 노화를 늦추어 투석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낡은 혈관 속 염증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소중한 콩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혈관 청소라는 4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짧은 4글자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인 혈관을 관리하고 건강한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엄숙하고도 위대한 약속입니다. 저 최준혁 원장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의지를 담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의학적 조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속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여 건강하게 걷고 먹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들기름 한 숟가락에 담긴 오메가3의 힘이 여러분의 막혀가는 콩팥 혈관을 뚫어주고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기름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의학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머위를 무칠 때 들기름을 단순히 양념이 아닌 콩팥 혈관의 보호제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의 염증을 씻어내는 들기름에 이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세 번째 의학적 방패는 바로 천연 식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년층에서 콩팥이 망가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혈액 속에 설탕물처럼 끈적한 당분이 가득 차게 되면 이 날카로운 당분 조각들이 콩팥의 정밀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를 쉼없이 공격하여 상처를 내고 결국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때 머위 무침에
천연 식초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것은 고혈당이라는 파도로부터 콩팥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학회의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시 식초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콩팥 사구체가 받아야 할 압력과 타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학적 신호입니다. 머위의 쌉싸름한 맛과 식초의 새콤한 맛은 미각적으로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지만 의학적으로는 혈당을 안정시켜 콩팥의 모세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처방전이 됩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콩팥이 망가질까봐 늘 불안해하시면서도 정작 식단에서 이런 간단한 식초의 활용법은 놓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도 식후 혈당 조절에 실패하여 결국 신장 이식이나 투석을 고민해야 했던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더 많은 노년층분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로서 저의 소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뇨 합병증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많은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 소중한 의학적 정보를 널리 퍼뜨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콩팥 사구체가 파괴되는 비극에서 구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혈당의 폭주를 막아 콩팥 여과망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머위를 데쳐서 독을 빼고 저염된장과 들기름으로 맛을 낸 뒤 마지막에 천연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질과 방식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이미 혈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머위 무침에 식초를 곁들여 콩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셔야 합니다. 사구체는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유한한 자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지켜내기 위해 주방에 있는 천연 식초를 최고의 의학적 무기로 활용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기계에 매달린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식초의 놀라운 방어 기전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 제가 임상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5가지 절대 생존 수칙을 아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투석실 입구에서 여러분을 돌려쓸 수 있는 마지막 의학적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절대 규칙은 생머위 섭취를 여러분의 간과 콩팥에 가하는 무서운 테러로 규정하고 절대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산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효소가 살아있다고 믿으시지만 머위는 예외입니다. 머위 속에 포함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소는 간의 미세한 정맥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고 세포를 직접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생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간 수치가 급격히 치솟고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미 역과 기능이 낡아버린 노년층의 콩팥에는 그 독성이 몇 배로 강하게 작용하여 간신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합니다. 신선함이 좋다는 이유로 혹은 쌉싸름한 향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는 고집으로 생머위 쌈을 즐기시는 것은 마치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맹독이 든 통에 스스로 던져 넣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임을 의사로서 경고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열탕 데치기와 찬물 우려내기를 선택이 아닌 의학적 해독 과정으로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위의 독성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며
뜨거운 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 조직 깊숙한 곳의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3분 이상 충분히 삶아내면 독성의 80%가 사라지며 삶아낸 머위를 다시 깨끗한 찬물에 담가 1시간 이상 물을 갈아주며 우려내면 남아있는 미세한 독소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1시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콩팥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수칙은 이미 콩팥 기능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60, 점 아래로 떨어졌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머위즙이나 진한 엑기스 형태의 농축액을 절대 금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물을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과 성분을 수십 배로 농축한 즙을 마시는 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농축액 속에 담긴 폭발적인 양의 칼륨은 역과 기능이 노화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순식간에 찢어버리고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전기적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약이라고 믿고 마시는 그 한 잔의 즙이 응급실로 가는 급행열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칙은 아무리 올바르게 조리했다 하더라도 하루 섭취량을 조리된 나물 기준으로 자신의 한 줌, 즉 약 50g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섭취는 오히려 노화된 장기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어 소화장애와 콩팥의 역과 부담을 가중합니다. 콩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욕심을 부려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칙은 현재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 혹은 신장 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혈중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물 중 일부는 체내 칼륨 배출을 강제로 막는 성질이 있어 머위와 같은 고칼륨 식품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심장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과학적인 혈액 검사 수치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이 5가지 수칙은 단순히 머위를 먹는 기술을 넘어 노년의 존엄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치 있는 의학적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하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에 휘둘려 소중한 장기를 혹사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이 엄격한 규칙들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절대적인 나침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차가운 병원 기계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의사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의학적 진실들이 조금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의 임종과 고통스러운 투석 과정을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직접 지켜보며 느낀 것은 몰라서 당하는 비극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몸에 좋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머위즙, 독소를 빼지 않은 생머위, 그리고 소금에 푹 절인 짠 장아찌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간을 파괴하는 3대 악입니다. 반대로 끓는 물에 정성껏 데쳐 독을 빼고 저염 된장과 들기름, 그리고 천연 식초를 함께 곁들여 적정량만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콩팥 기능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의학적 방패가 됩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이나 단순한 조회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자녀들의 손을 잡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자녀들의 행복이자 가정의 평화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들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구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책임이자 실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자신의 콩팥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백세 건강이라고 짧지만 힘찬 네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다짐의 글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병원 신세를 지거나 차가운 응급실로 달려가는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상을 나누며 활기차게 걸으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콩파티 비명을 지르게 두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의학적 방패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생각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